자, 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 디테일의 DK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차량을 또 디테일링 손질차를 받기 위해서 입고가 됐습니다. 보시는 차량은 이제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기아의 K8 모델이고요. 블랙 에디션이라고 해서 모든 크롬이나 이런 트림, 휠까지 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두운 색 차량, 특히나 검정 차량을 관리하실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버킷에다가 샴푸를 넣어줄 건데요. 카프로의 리셋 샴푸입니다. 어두운 색 차량 세차할 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죠. 윤활력이 좋은 프리미엄 중성카 샴푸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윤활력이 좋은 카 샴푸를 쓸수록 스크래치 발생률이 적어지겠죠. 거기다가 저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옵티멈의 노린스라는 노린스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버킷에다가 살짝 첨가를 해줍니다. 이거를 왜 첨가를 하냐면 윤활력을 조금 더 증대하기 위해서요. 노린스 제품이 원래 물 없이 세차를 할 때 쓰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활력에 엄청 좋습니다. 원래 샴푸가 갖고 있던 윤활력과 이 옵티멈 노린스 제품이 갖고 있는 윤활력이 합쳐져서 한층 더 좋은 윤활력이 나오거든요. 이게 한두 번 했을 때는 차이를 못 느끼실 수 있어도 여러 번 세차를 반복하시면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휠부터 클리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린스부터 먼저 해줄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유광, 번쩍번쩍 광이 나는 검정색 휠입니다. 당연히 스크래치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휠에도 똑같이 프리워시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고압수를 꼼꼼하게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국산 차량이고, 그리고 이 차는 또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분진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철분 제거제 성분 있는 독한 휠 클리너를 쓰실 필요는 없고요. 자, 본격적으로 휠 클리닝 시작하겠고요. P&S의 브레이크 버스터라는 휠 클리너고요. 이 클리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분식 감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타이어 클리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한 휠 클리너가 알칼리성 세정제이기 때문에 타이어 갈변에도 꽤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요. 그러면서 부식 방지 기능이 같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로터라든가 이런 기타 하부에 있는 부식들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까지 겸하고 있는 휠 클리너입니다. 그리고 검정색 유광 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브러쉬가 아무리 부드럽다고 해도 극세사만큼 부드럽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 림 안쪽은 브러쉬가 아니고는 닦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브러쉬 안에서도 좀 부드러운 브러쉬로 조심스럽게 림 안쪽을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휠을 청소하실 때마다 이렇게 림 안쪽을 닦아주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기왕 이제 저희 샵에 입고를 해주셨으니까 깨끗이 한번 닦아드리는 의미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림 안쪽을 닦아준 다음에는 자, 이 휠 전면이 남아있는데 이 휠 전면은 브러쉬가 아닌 이렇게 생긴 아주 부드러운 극세사 휠 미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착용을 하고 부드럽게 지금 휠하고 한쪽은 다 됐고요. 자, 이제 고압수로 린스를 해주고요. 보시면 거의 발수력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습식 코팅제를 뿌려주고, 네, 휠에 발수력이 엄청 생겼죠. 이렇게 해놓으면 표면에 슬립감도 같이 생겨서 나중에 물기를 제거할 때, 타올로 닦을 때도 스크래치 발생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일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휠 세척은 마쳤고요. 이제 외부 세척을 해야 하는데 제일 먼저 프리워시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그렇게 더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색 차량은 기본적으로 저는 스노우폼으로 프리워시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그마한 스크래치도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스노우폼을 기본적으로 뿌려주시되, 이 검정색 차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막 알칼리성, 산성, 뭐 중성, 뭐 여러 가지를 엄청 많이 뿌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저는 사실은 그거는 너무 투머치라고 생각해요. 프리워시로 제거될 수 있는 오염물이 있고요, 꼭 미트질을 해야만 제거될 수 있는 오염물이 별도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리워시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미트질로만 지워질 수 있는 오염물들이 있기 때문에 프리워시에 너무 또 오버를 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요 정도의 오염물이라면, 사실 밝은색 차량이라면 그냥 고압수만 뿌리고 미트질을 해도 충분한 상황인데, 어두운 색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 스노우폼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중성 스노우폼이 무슨 의미가 있냐, 세정력이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중성 스노우폼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세정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오염물들이 표면에서 말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밥그릇에 밥풀이 묻었는데 먹은 지 오래돼서 그 밥풀이 말라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물에 담가 놓죠. 그런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염물을 살짝 물에 불려줘서 내가 나중에 미트질로 할 때 좀 더 안전하게 또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게끔 하는 거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 few moments later. 자, 지금 스노우폼이 지금 거의 다 내려갔죠. 자, 고압수로 한번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뭘 할 거냐면, 한 번 더 스노우폼을 쏴줄 겁니다. 미트질할 샴푸와 동일한 샴푸로 스노우폼을 한 번 더 뿌려줄 거예요. 자, 이제 미트질을 해줄 건데요. 자, 미트, 여러분들의 미트 깨끗하신가요? 세탁이 되어 있나요? 예, 꼭 체크하시고 깨끗한 미트로 세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세차할 때마다 세탁하셔야 돼요. 의외로 미트를 세차 끝나면 그냥 물로 좀 헹군 다음에 그냥 버킷 안에 넣어놓고 다음번 세차에 쓰고, 이런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미트가 깨끗한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어두운 색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귀찮으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왜 이 스노우폼 위에다가 미트질을 하는지, 예, 과거에도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 스노우폼을 2번이나 쏘고 굳이 스노우폼 위에다가 미트질을 합니까? 스노우폼 위에다가 미트질하면 스크래치 엄청 생긴다고 들었는데 업자가 그래도 됩니까? 이런 얘기 분명히 하실 것 같은데, 이미 프리워시는 처음 스노우폼 단계에서 끝이 났고요. 지금 제가 스노우폼을 한 번 더 뿌린 이유는 윤활력을 더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아까 샴푸 버킷에다가 샴푸물 풀 때 샴푸만 넣은 게 아니라 노린스 제품도 첨가했잖아요. 그 이유가 윤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두운 색 차량은 결국에는 이런 스크래치와의 싸움이에요. 얼마큼 내가 평소에 신경 써서 이런 스크래치를 덜 나게 하느냐,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스노우폼 위에 미트질하면 무조건 스크래치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프리워시 다 했고요. 그리고 지금 미트질하면서 버킷에 그립가드 열심히 비비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윤활력이 얼마나 증진되나요? 제가 말로 설명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직접 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큰 차이가 나요, 꽤.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미트질을 세게 하면 스크래치 생긴다 이러니까 진짜 이 미트를 그냥 이렇게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닦이겠냐고. 이게 닦이겠냐고. 이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윤활력을 최대한 확보하되 꼼꼼히 닦으시라는 거죠. 이거를 지금 미트질 하는 단계에서 깨끗하게 닦지 못하면 결국에는 드라잉 하면서 드라잉 타올로 혹은 이 뒤에 왁스 바르면서 그러면서 데미지를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무서워서, 스크래치 무서워서 세차를 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가볍게 손을 올려놓고 충분히 모든 표면을 내가 닦아낸다. 이렇게 구석도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야죠. 오염물들은 이런 구석구석을 찾아가 다닙니다. 이런 데에 껴있는 오염물을 닦아내지 못하면 세차를 하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자, 지금 상부는 끝났고요. 자, 이제 하부 밑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하부 미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깨끗하게 세탁돼서 건조된 상태. 하부 미트는 필히 이렇게 손에 끼는 거를 추천드리는데요. 이유가 자세가 이렇게 완전 아래쪽을 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휠 하우스도 이렇게 닦는 거야.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그 다음에 휠하우스. 자, 두 개의 휠하우스를 지나고 나면 뒤집어요. 뒤집어서 마저 닦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끝입니다. 자,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쉴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린스 해야 돼요. 이미 물을 뿌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쉬는 시간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차체에 물을 뿌리기 시작하면 드라잉이 끝날 때까지는 쉬지 않고 달리셔야 돼요. 그래야 워터 스팟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워싱이 끝났고요. 자, 에어건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건을 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에어건의 용도는 타월이 닿지 않는 이런 구석구석에 있는 물기를 바깥으로 빼내기 위함이고요. 드라잉을 하는 건 타월입니다. 특히나 어두운 색, 검정색 차량은 워터 스팟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햇빛이 비치면 가장 뜨거워질 거고요. 그리고 워터 스팟이 생겼을 때 가장 많이 티가 나는 게 어두운 색, 검정색입니다. 워터 스팟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오랜 드라잉 시간이에요. 에어 드라잉은 짧고 굵게만 한다. 참고하세요. 자, 바로 타월 드라잉 들어가면 되겠고요.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 보면 드라잉 타월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당겨라. 사이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쳐라. 타월로 닦을 때는 이미 지금 외부 클리닝은 끝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넓은 면을 잡고 감싸 안듯이 이렇게 닦아내는 게 맞다고 해요. 생각해요. 이거 아니에요. 네, 이거 아닙니다. 안 닦여요. 물이 안 닦입니다, 제대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워터 스팟, 그리고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러프하게 일단 전체를 다 닦고 디테일하게 가는 게 당연히 좋겠죠. 네, 내가
완벽하게 드라이잉 한다고 천천히 하면 저 반대편은 말라가고 있겠죠. 작업장으로 옮겨서 나머지 코팅 작업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장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타이어, 휠 타이어 드라이잉하고 드레싱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